선생님 이렇게 시작부터 훅 들어오실 거예요 정말? 많이 엄마들 많이 찾아가셨는데 저 보셨어요? 진행 중에 말을 잃었어요. 하나 더 줘볼게요. 이번에 고민 좀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역시 다른 접근. 정신과 의사로서 제일 싫어하는 말은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한다. 이거 제일 싫어해요. 5글자인데 이 5글자가 진짜 나를 꼭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앞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1부에서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힘써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포상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2부 이제 마음에 투자하세요. 힐링 토크 콘서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힐링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DJ와 쇼호스트로 제2의 무대를 즐기고 계시는 문천식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네. 그리고 정신과의 문턱을 낮춰주신 어쩌다 정신과 의사의 저자이자 정신과 의사 김지용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신과 의사 김지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한 울림을 전해주시는 우리들의 풀꽃 나태주 시인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 모시기가 정말 너무 좋은데 한 분 한 분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오늘 또 경림 씨와 함께 그리고 김주영 전문의님과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태주 선생님 모시고 소통을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또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해서 준비된 이 힐링 콘서트에 시청자분들의 마음에 제가 살짝쿵 공감대로 놓고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음성이 좋으세요. 그래요? 네. 네. 통이 크니까 소리도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통을 키워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 우리 김지용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나태주 씨님 옆에 앉아 있어서 좀 긴장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래도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유일한 그래도 전문가로 자리한 만큼 좀 정확한 이야기 전달드리고 정신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오해도 풀고 아주 유익하고 유쾌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들에게 따뜻한 시를 전달해 주시는 정말 저는요. 이분처럼 마음 부자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시인 나태주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시세는 나태주인데요. 지금 그 젊고 잘생긴 분들 옆에 있으니까 좀 제가 위축되는데 용기를 내서 잘 하겠습니다. 공주사입니다. 뭐 풀꽃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붙인 게 아니고 독자들이 붙여주신 그런 훈장 같은 이름인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라고 이제 적혀 있잖아요. 네. 요즘 사실 진짜 뭐 돌풍을 넘어 광풍 아닙니까? 투자. 그렇죠. 뭐 정말 뭐 주식이다, 코인이다, 막 정말 곳곳에서 투자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과연 세 분은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문천식 씨. 저는 사실 경림 씨가 말한 그 주식 코인은 조금씩 해요. 오, 저 혼자 마음에 투자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괜히 온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얘기 듣고 좀 솔직한 얘기를 나누려고 왔습니다. 주식과 코인을 투자하면서 마음이 좀 힘들어졌나요? 아니면 좀 편해졌나요? 반토막이면 다 힘들어지지 않나요? 더 이상 안 여쭤볼게요. 그렇죠? 네. 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시작부터 눈물 노노. 자, 네네네. 우리 김정민. 사실 그 광풍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진짜 그렇다고 느끼는 게 진료실에서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안 좋은 케이스들만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겁이 많아져서 저는 아예 못 하고요. 아. 네, 제 와이프께 이제 경제권을 일임했기 때문에 와이프님께서 조금 하시지만 그래도 좀 최대한 신중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와이프님이 최근에 상담 가시진 않았죠?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예, 예. 자, 선생님. 저는 그 투자라는 걸 전혀 생각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뭐 지금도 8천만 원짜리 집에서 사는데 그 아파트 8천만 원이라고 했다가 집사람한테 되게 혼났거든요. 그 아파트인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오겠다고. 어쨌든 투자 그런 개념은 없고요. 일생 동안 투자를 했다면 마음에 투자를 했고 흘러가는 흰 구름에 투자를 했고 길가에 이름 모를 풀꽃이나 이런 데 투자했고 그렇게 하고 주변에 있는 낡은 것, 오래된 것, 작은 것, 사소한 것 그런 것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시작부터 훅 들어오실 거예요, 정말? 아니에요. 눈물 날라 그러잖아요, 정말. 그러시네요.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뭐 투자하면 꼭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정말 큰 투자인데 시간 투자가 제일 좋은 그쵸. 투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본인만의 투자들 지금 다들 아마 보시는 분들도 나는 지금 무슨 투자를 하고 있지?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올해 정신건강의 날 홍보 주간의 슬로건이자 그리고 저희 힐링 콘서트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사실 저희가 뭐 투자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 부동산, 자산을 불리고 무언가 아니면 나의 일,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이런 생각만 하지 내 마음에 투자할 생각을 사실 저도 잘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고 40대 중반 아저씨가 되다 보니까 야, 돈 더 벌어야 되는데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후배들 치고 올라오니까 불안한데 어떡하지? 고민해서 돈이 좀 벌려. 그럼 돈이 벌리면 야, 수입차 한 대 사야겠는데 친구들 다 좀 잘 나가는데 내 친구들 시계 좋은 거 산다는데 나는 왜 지금 왜 전자시계 차는 거야? 왜 짝깍짝깍 명품 시계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뭔가 불안하고 이상하게 더 가질수록 불안한 것 같아요. 반면에 또 마음은 어떠냐? 누가 무슨 말 하면 그래 그럴 수 있어. 너그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노여워. 잠깐 저 후배 녀석이 나한테 그런 말을 왜 한 거야? 지금 짜증나게 거슬리는데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에는 투자 못하지 않았나. 갈수록 마음은 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저거 문제 있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사람들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히들 정신과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되게 뭐 게으르고 좀 뭐 일도 안 하고 의욕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열심히 살고 더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고 욕심 많고. 네, 그러다 쫓기다 보니까 불안에 쫓기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쌓인 불안과 우울이 빵 터져 나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우리 사회가 그동안은 너무 달리기에만 집중해 왔지만 이제는 정말 다들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찾아낸 거에 대해서 전문가와도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도 좀 도움을 구하고 서로 솔직히 마음을 터놓는 그런 이야기를 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속도가 선생님? 네, 너무 빨라요. 제가요, 어떤 친구하고 고속도로에서 이제 밤에 이렇게 서울 행사를 마치고 시골 공주로 가는데 그 친구가 운전을 너무 늦게 했던가 봐요. 주유소에 가서 이제 기름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경찰차가 와가지고 네. 음주 측정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술 안 마셨거든요. 그 다음에 묻는 말은 어디 아프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당신처럼 이렇게 늦게 운전하고 가면은 주변에 지나가는 차들이 신고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가도 세상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니까 조금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이 비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 속도가 빠르고 의사 선생님이신데 저는 시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너무 남한테 눈길이 가 있어서 비교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여지없이 찌그러지고 여지없이 낮아지고 여지없이 루저가 되고 여지없이 낭패하고 소망이 없고 어두워지고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오늘 문전식 씨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네. 길어질 것 같아요. 우리 빨리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제 마음을 좀 뚫어져라 저도 스스로 좀 지켜볼 건데요. 저희가 마음에 하면 저희가 여러분들 비대면 행사지만 제가 마음에 하면
투자하세요. 이거 좀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마음에 투자하세요. 이런 식으로 오, 네, 오, 한번 더 좋다, 해볼게요. 좋다, 좋다. 자, 예. 선생님 입속으로 해주세요, 네. 선생님. 네, 여러분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하나, 듣고. 둘, 셋. 마음에 투자하세요. 오, 지금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들렸죠? 엄청 많이 들렸어요. 해주셨어요. 네, 조회수 올라가죠 지금? 네, 쭉쭉 올라가고 네, 있어요. 올라갑니다. 투자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예, 예. 자, 지금 바로 그러면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마음 건강 힐링 콘서트에 모여 있는데요. 저희 앞에 사실 우리 직원분들, 뭐 관객분들 조금씩 와 계시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시국이 빨리 좀 끝나야 될 텐데요. 오랜만에 콘서트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서 전 실제로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왔거든요. 마치 소풍 가는 느낌으로 맞아요. 왔는데요. 이렇고 그래도 이제 김지용 전문의님과 함께 이렇게 진행하는 비대면 콘서트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비대면이라 약간 아쉬운 거는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 강연하거나 이럴 때 앞에 한 명도 없는 상태로 진행할 때가 많거든요. 그쵸. 그러면 너무 아쉽죠. 눈 맞춤도 안 되고 서로 이렇게 대화가 오가지도 않고 마음을 공유하는 게 뭔가 아쉽거든요. 근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100배 낫습니다. 저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뭐 아니면 도식의 마인드거든요. 이거 뭐가 안 될 거고 도면은 의미 없어. 이게 아니라 예. 저희가 오늘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함께 하면서 모는 못 돼도 거리나 윷 정도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면 뭐 1대1로 만난다는 느낌으로 저희에게 더 집중해 주실 수 있고 저희도 더 집중해서 한 분 한 분과 이야기한다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나태주 시인께서 오늘의 이 마음을 담아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시 한 소절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의 약속 나태주. 덩치 큰 이야기, 무거운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조그만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만 하기로 해요. 아침에 일어나 낯선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든지, 길을 가다 담장 너머 아이들 떠들며 노는 소리가 들려 잠시 발을 멈췄다든지, 매미 소리가 하늘 속으로 강물을 만들며 흘러가는 것을 문득 느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만 하기로 해요. 나무 이야기, 세상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들의 이야기, 서로의 이야기만 하기로 해요. 지나간 밤 쉽게 잠이 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든지, 하루 종일 보고픈 마음이 떠나지 않아 가슴이 뻐근했다든지, 모처럼 개인 밤하늘 사이로 별 하나 찾아내어 숨겨놓은 소원을 빌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만 하기로 해요. 실은 우리들 이야기만 하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은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요, 우리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오래 헤어져 살면서도 스스로 행복해지기로 해요. 그게 오늘의 약속이에요. 이 많은 시 중에 이 시를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 이야기 흐름과 잘 맞을 것 같고, 우리 지금 사는 형편이 너무 큰 얘기에 함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담론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도 그렇고 세상 뭐 언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담론을 좀 바꾸자. 작은 얘기, 우리들 얘기, 정말로 내 마음속 얘기. 그래서 그렇게 골랐습니다. 오늘 이 토크 콘서트가 힐링 토크 콘서트인데 문천식 씨 얼굴을 네. 보니까 시작부터 힐링이 되셨는데요. 완전 됐습니다. 왜냐면 선생님 그 시 구절 중에 뭐 뻐근한 이야기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제가 한 3년 전쯤에 굉장히 집에 우환이 좀 있어서 마음이 뻐근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계기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불려오게 됐는데 오늘 선생님 시와 또 우리 김지용 전문의님 통해서 굉장히 힐링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지금 네. 문천식 씨뿐만 아니라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 지금 큰 기대감 갖고 계실 텐데요. 그죠? 여러분들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 그러면 얼른 이 콘서트의 문을 열고 네. 지금부터 힐링 토크 콘서트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자, 마음에 투자하세요 힐링 콘서트 함께 볼 텐데요. 오늘 좀 순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형님. 맞아요. 저는 사실 일단 웰컴부터 해볼까요? 저 문천식 씨 진짜 오랜만에 봤잖아요. 그렇죠. 같이 뮤지컬을 했던 게 제가 결혼 전이니까 한 12년 전? 2009년도예요. 네, 그러니까 12년 됐네요. 그런데요, 와, 진짜.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12년 전에 뵙고 네. 딱 봤는데 진짜 어제 본 것처럼 그러니까 12년 전에 기억이 좋았던 사람은 네.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때 살았는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역시 다른 접근. 예, 네. 접근이 다르시구나, 진짜. 맞아. 그리고 더 건강해지신 모습으로 네. 너무 좋았어요. 그나마 마음 건강을 좀 잘 챙겼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다치진 않았던 것 같고 중간에 힘든 일이 있었지만 잘 버텨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드릴 건데 중간에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상황이 어렵고 우울해지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디 마음을 풀어낼 곳이 없어서 우울하다 이런 얘기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지 또 게스트분들은 어떠신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태주 시인님, 우리 선생님께서는 요즘 어떠셨어요? 네, 어제 제가 단양의 어떤 한 중학교 학부형하고 선생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올 1월 달에 새로 오신 선생님 얼굴을 못 봤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예, 마스크를 쓰고. 근데 그 선생님이 어느 기회에 얼굴을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서 얼굴을 보여주셨는데 엄청나게 낯설더래요. 저게 누구지?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지금 우리의 삶은요, 마스크를 써야만 친해지는, 알아봐지는, 친숙해지는, 저 사람 내가 알아? 근데 마스크를 벗으면 낯설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마스크를 안 쓰고 만나다가 마스크를 쓰면 또 서로 못 알아보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 마스크가 참 우리를 참 비참하게 하는데 어쩔 수 없죠.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저는 그 마스크가 그렇지만서도 이 마스크는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아주 참 좋은 우리에게 자리이탈을 실천하게 하는 나한테도 이롭고 너한테도 이로운 그런 좋은 어떤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HAC에 이런 게 있어요. 술은 입술로 들어오고 사랑은 눈으로 들어온다. 사람이 살아서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이것뿐. 나는 지금도 술잔에 입술을 대고 그대를 쳐다보며 눈물 글썽이고 있다. 제목은 술 노래인데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시대가 왔다. 계속 쓰자는 건 아니고 무슨 빨리 말씀인지 벗어야지요. 맞아요. 벗어야죠. 단점이 있으면 또 장점이 있다고 김지용 선생님. 진짜 사실 마스크와 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눈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아쉬워요. 제가 진료실에서 1년 넘게 만나고 있는 분들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혹시 길거리에서 만나도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너무 아쉬운데, 근데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게 우리가 눈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만 이 공막이 하얘요. 눈동자가 이 밖에 있는 게 하얘요. 생각해 보면 뭐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나 다 갈색이나 검은색입니다. 맞아요. 지금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추측하는 바로는 옛날에 같이 있었다던 인류인 뭐 네안데르탈인이나 이런 인간들은 아마 이 공막이 하얗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이 하얀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눈만 봐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뭐를 느끼는지, 어디를 보는지 서로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쓴 게 너무 아쉽지만 그 와중에 눈은 안 가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정말로 소통할 듭니다. 수 있어서. 왜냐면 예전부터 좀 예. 눈을 쳐다보기가 민망하거나 어색하면 네. 뭐 인중이나 턱 끝이나 이런 데를 봐라. 맞아요.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네. 눈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응. 좀 사실 기운 좀 약한 분들은 눈 보는 게 민망한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어른 눈 쳐다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 아래를 보라. 그렇게 하고 우리 옛날인데 이제 길거리 가다가 힘센 형이나 이제 주먹 센 사람들 쳐다보면 눈을 쳐다보지 말아야 돼. 맞아. 눈 쳐다봤다는 이제 의도 터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너 눈 까라고 그랬거든요. 네, 아래만 봐야죠. 그게 맞아요. 이제 선생님, 저는 살아남는 중학교 때 길인데, 동네 형들이 눈 까러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눈을 봐야 돼요.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네. 자동 아이 컨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또 도래가 됐어요. 사실 뭐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변화된 건 참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화 쪽 무비 토크를 많이 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되다 보니까 개봉들이 이제 연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계획했던 것들이 늦춰지면서 저 역시도 그 상황에서 갑자기 계획됐던 것들이 이제 취소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우울해지는데. 뭐 그러기도 했지만 전 또 이제 아이도 챙겼어야 되니까 아이도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도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오죽하면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생겼겠습니까, 그죠? 전 국민, 전 세계 사람 다 우울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런 우울한 상황에서도 우울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오늘 알아보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즐거운 마음 퀴즈 토크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게임과 퀴즈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토크는 뭘까요, 천식 씨?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토크는요, 바로 오자, 다섯자 토크인데요. 아시죠? 뭐 오늘 뭐 했어, 뭐 이런 거. 네.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느끼는 기분과 감정을 좀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되는 코너입니다. 저희 다섯자로 질문을 드릴 건데 두 분도 뭐 경림 씨도 이렇게 5글자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경림 씨한테 예시로 한번 여쭤볼게요. 연습입니다. 경림 씨, 오늘 점심은 늘 먹던 걸로? 늘 맞네요. 센스, 바로 나오네요. 도시락. 백반. 늘 먹던 걸로.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박경림 씨도 참여해 주시고 우리 김주영 전문의님, 나태주 선생님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주영 전문의님 늘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니까 여쭤볼게요. 요즘 기분은? 그래도 괜찮. 그래도 괜찮.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아니면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실 것 같아 걱정 많이 됩니다. 어때요? 근데 그 질문을 드리고 그분 이야기, 그분 마음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질문을 저한테도 동시에 어떻게 던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괜찮은가? 나는 이런 생각 안 하나? 이러다 보면 그 틈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는 게 습관으로 배어서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연습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자, 다음 나태주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마음 훈련이 잘 돼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허를 좀 찔러볼 텐데요. 자, 가장 힘들 땐? 글 안 써질 때. 와, 그렇구나. 글 안 써질 때. 시인이시니까 글이 안 써질 때, 시상이 안 떠올 때 힘드시군요. 하긴 개그맨 저나 뭐 경림 씨처럼 또 웃음을 전한 MC들은 잘 안 웃길 때, 못 웃길 때 정말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괴감 느끼죠, 자괴감. 짜증나요, 짜증나. 선생님 글 안 쓰실 때가 있어요? 안 써질 때 있죠. 나 그냥 누워서 떡 먹기처럼 그냥 술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들겠어요. 나는 그전에는 글이 멋스럽게 뭐 이런 줄 알았더니 지나고 보니까 글이 노동이더라고요. 노동이에요. 그래서 글 안 써질 때는 존재감이 낮아지죠. 사실 경림 씨 보면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네, 영화 프로 진행해서 뭐 탑이시고 또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아이 엄마로 바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필요하거든요. 혼자 있을 땐? 혼자 있고 파. 혼자 시간이 없어요? 예, 저는 일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이 이제 돌보고. 초등학생 엄마니까. 네, 아침 눈 뜨면 아침 차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네. 저 어떻게 하면 혼자 있을 수 있나요? 안 되는구나. 그렇구나. 엄마들 많이 찾아가지 않나요? 워킹맘 분들이 네, 정말 제일 힘드십니다. 그래요. 두 번째 출근하러 가시는 거니까. 맞아. 경림 씨도 아침 차려주고 지금 출근해서 일하지만 또 퇴근해서 집에 가서 문 앞에서 문 열기 전에 하고 들어가죠. 저 보셨어요? 워킹맘들 대부분 그렇대요. 어젯밤에 나 봤구나. 그러니까 나 알지. 아유, 그랬군요. 경림 씨도 힘내시고요 오늘.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또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우울증이란? 너무 무겁다. 무겁다. 왜요, 선생님? 환자들이 좀 눌려서 오나요? 그 병 자체에 눌리기도 하고요. 사회가 바라보는 시각에 눌리기도 하고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눌리기도 하고요. 아예 그냥 정말 에너지랑 전반적인 정신적인 기운이 다 떨어져서 네. 몸이 바닥에 천근만근 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기도 하고요. 그냥 듣고 있는 저도 마음이 동시에 같이 무거워지고
정말 그냥 무겁다라는 단어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아, 우울증은 좀 무거운 병이군요, 선생님. 아,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한번 좋은 얘기 계속 듣기로 하고요. 나태주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위로 한마디. 대중을 늘 위로해 오셨으니까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선생님 뭐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마음을 돌보는 팁 같은 거. 네, 그게 제 시 그 멀리서 빈다라는 시에 나오는 말이에요. 멀리서 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네가 모르는 곳에 오늘 또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거기서 나온 아프지 마라. 우리가 다 좀 아프거든요. 저도 아파요. 진행 중에 말을 잃었어요, 나 지금. 그쵸. 그죠, 경림 씨? 이 5글자인데 이 5글자가 진짜 나를 꼭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오늘 이 진짜 내 마음에 투자할 수 있는 이 힐링 토크 콘서트 왜 꼭 필요한 토크 콘서트인지 저희도 느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자 토크를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나를 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요즘 특히나 누가 날 돌봐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혼자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마음으로나 몸, 심적으로나. 그래서 우리 김지용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나를 이제 돌볼 때 내 상태를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선생님? 네, 뭐 자가 진단 항목들은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각종 질환에 대해서도 자가 질환, 그 자가 문진 이런 설문 항목들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정신질환들에 대해서 다 언급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내가 상담을 받아야 할 만한 상태인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오자 토크한 것처럼요. 시청자 여러분 먼저 손 하나를 딱 펴서 손가락 5개를 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해당될 때마다 손을 하나하나씩 만약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 이거 그거 아니에요? 접어주시면 손병호 좋겠어요. 게임 아닌가 이거? 네. 맞죠? 네. 제가 하나 5개 읽어볼게요. 네. 1번, 현재 일이 바빠서 내 마음 상태를 살펴볼 여유가 없다. 2번, 현재 상황이 약간 어렵지만 주변에 힘들다거나 불안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 3번, 그럼에도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내고 해결을 좀 해보고 싶다. 4번,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말을 아낀다. 5번, 마음이 힘들어하는 나를 돕고 싶은데 도와주는 방법을 모른다. 네. 이거 되게 비교하네요. 경민 씨 하나 더 접자. 나만 이상하잖아 지금. 하나 더 줘볼게요. 이번에 고민 좀 했었거든요. 네. 예. 네, 여기서 3개 혹은 4개 접으셨으면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자, 선생님, 저기 병원 어디시죠, 선생님? 네, 이따가 명함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왜 4개나 접었죠? 선생님 너무 놀라운 게 경림 씨는 건강한 사람이니까 하나 접으셨고 나태주 선생님은 하나도 안 진짜? 접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박이에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선생님 마음을 돌보오신 게 느껴지고 나는 내 저는 마음을 바로 시로 쓰고요. 네. 그래서 독자들한테 전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피드백돼서 다시 완료돼서 내한테 돌아오니까 내 마음이 독자 마음이고 내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래서 나는 마음이 갇혀 있질 않아요. 그래서 터져 있는 그 석호처럼 호수는 호수인데 바다로 터져 있는 석호처럼 그 조그만 통로로 흘러가요, 선생님. 나갔다 또 들어왔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니까 나는 그 마음이 매우 가볍습니다. 선생님이 비유하시니까 저는 저를 지금 이렇게 4개나 접었는데 비유하자면 우물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디 통하지 못하고 어디다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나름 연인이니까 망신당할 것 같아서 에이 그냥 술이나 한잔하지 뭐 하면서 집에서는 혼술. 저는 사실 코로나 시대에 음주 판매량이 줄 알았는데 뉴스 보니까 늘어났대요. 집에서 혼술들을 그렇게 하는. 근데 문천식 선생은 저기 네. 의사 선생님 계신데 미안하지만은 네.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선생님 큰 위로가 듭니다만 이제 마음을 어떻게든 돌아봐야 되니까. 너무 잘생긴 사람은 네. 자기 잘생긴 것을 유지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해요. 사실 선생님 전 얼굴이 크다는 컴플렉스 때문에 운동을 엄청 하는 편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본인한테 어떤
이 자격지심 같은 걸 갖게 하지 않을까? 와, 네이버에다 선생님 80kg라고 써놨는데 82kg 됐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제도 2kg 빼야 돼서 그냥 그 프로필을 바꾸세요. 그 얘기 진짜 해줬어요. 마음 편하게 82kg로 바꾸면 얼마나 편해요. 그걸 몰랐네. 농담이고 선생님 저 같은 사람 좀 조금 문제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어디다 누구한테 말하는 게 좀 창피해요. 네.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시죠. 진료실에 용기 내서 찾아오신 다음에도 나는 아플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요즘은 이게 아플 자격이라는 게 과연 성립될 수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요즘 젊은 분들은 뭐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보다 더 젊은 분들은 예. 10대, 20대 분들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털어놓지도 못하고 아이고. 또 털어놓으면은 공격받고 너가 약한 거다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너무 많이 접은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지영 원장님께 좀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상담을 받으신다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람의 마음이 절대 닫혀 있지 말고 어딘가는 구멍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오늘 보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4단계가 있어요. 스텝 1,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자가 검진을 통해서 내 마음을 살피는 거죠. 나는 괜찮은가? 나는 혹시 문제가 없나? 그다음 스텝 2는 문제가 있다면 주변에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하겠죠. 주변에도 말하고 만약 증상이 심화된다면은 스텝 3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문가를 찾아가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들 어디 가야 되냐, 무섭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에 연락하시면은 정신의료기관을 연계해 주시기도 하고요. 치료비가 지원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전화 너무 힘들다. 그래도 좀 나는 오프라인 찾아가고 싶다 이러면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 스텝 4는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극복하기인데 이렇게 주변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거죠. 정신건강 증진 4단계. 이게 사실 이렇게 듣기에는 쉬울 것 같지만 이거를 막상 실천하기가 행동에 옮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내 마음에 투자하고 내 마음을 돌볼 때 이 4단계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살짝 질문 좀 드릴게요. 뭐 이렇게 정신과를 찾아가는 게 조금 사람들 다 막 쉬쉬하잖아요, 선생님. 저도 지금 당장 상담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너무 많이 접었으니까. 이게 뭐 되게 부끄러운 일은 아닌 거죠, 선생님? 그럼요. 사실 정신질환이라는 거는 살다가 4명 중 1명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4명 중 1명이요? 네. 그냥 누구나 경험해요. 사실은 우울증은 전 인구의 10%가 경험을 하고, 뭐 공황은 한 5%가 경험을 하고, 강박증은 한 3%, 조울증 1%, 조현병 1%,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정신질환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이 경험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뭐 갑상선 암에 걸렸다 혹은 뭐 폐렴에 걸렸다 네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얼른 병원 가죠. 네, 그냥 병원 가거든요. 근데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사회적 편견, 낙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어느새 들어와 있어서 스스로도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뭐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에 대해서 나태주 시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제 스스로가 우울증을 한 6개월 정도 약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씻을 때 본래 약간 자기가 뜻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던 어떤 걸 이렇게 언뜻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씻는 건데 씻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정신질환이 있어요. 말하자면 조울증 환자이거나 어떤 또 아니면 뭐 편집증 환자이거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한테 제가 중년기 후반에 아주 강한 말을 들었어요. 그 뒤부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들으셨길래 선생님? 뭐 하여튼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들었어요? 술자리에서 집사람까지 있는데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집에 가자. 그러고서 그 뒤부터 한 서너 달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보더니 자꾸 관찰하는 거예요. 본래 집사람이 이제 우울증을 오래 앓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녁인데 어슬어슬 해가 저물고 어두워지는데 내가 죽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죽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여보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이 몸이 아프고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병원에 가야 되겠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입원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제가 하는 그걸 보더니 입원 준비하던 그걸 멈추더라고요. 그러더니 나 병원 안 가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내일 내가 다니는 그 신경외과에 같이 가. 그러더라고요. 가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약하게 온 우울증이다. 약 먹자. 6개월 먹고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요 누구한테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다 있으라는 건 아니고 누구한테나 있을 누구한테든 수 올 수 있어요. 있네. 네. 그럼요. 네. 자, 그러면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대해서 지금 사실 나도 그런 증상이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질환, 정신과 약, 정신과 환자 이런 용어부터 일단 그 시작부터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는 내과 다녀, 내과 환자야. 나는 정형외과 환자야. 이런 식으로 사실 안 부르거든요. 나는 당뇨병 생겼어. 나는 뭐 췌장에 문제가 있다더라. 골절이 됐어. 골절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나 내과 약 먹잖아. 나 이비인후과 약 먹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정신과에 대해서만 이렇게 다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병이라고 일단 잘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게 의지의 문제, 생각의 문제, 그 사람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모든 오해와 편견이 자라나요. 이제 정신과 약 부작용이 많다. 당연하죠. 약이 이제 뭐 200개는 넘게 있을 텐데 거기 있는 부작용들 다 모아오면 정신과 약 부작용 많다. 정신과 약 살찐다. 정신과 약 졸린다. 정신과 약 멍청해진다. 다 해당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뭐 정신과 질환 있는 사람은 위험하다. 위험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걸 다 묶어가지고 얘기하니까 이런 기본적인 인식부터 일단은 잘못된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아무나 걸립니다. 누가 오시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아무나 오세요. 예, 대기업 다니던 임원분도 오시고요. 공무원분도 오시고요. 연예인분도 오시고요. 그냥 우리가 누구나 살다가 암에 걸리는 것처럼 누구나 살다가 정신질환에 걸립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느 순간에 뇌 호르몬의 균형이 탁 깨지면서 정신질환이 생기는 거죠. 이제 어느 부분이 약하냐에 따라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뭐 조현병이 생기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생기기도 하는 건데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도 없고 그냥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린 분한테 너 여기 봐 평소에 관리 안 하다 보니까 이럴 줄 알았어 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당연히 위로하죠. 네. 그런 것처럼 정신과 환자분에게도 쟤는 저럴 줄 알았어. 쟤 애가 이상하더라. 너 원래 좀 그렇잖아 식의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 한번 정말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편견이 있지는 않은가. 정신질환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서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다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주변 분들의 따뜻한 시선과 보살핌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경험인데 이 방송 이게 어느 만큼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조심하고 잘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가족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제가 우리 집사람이 오랫동안 우울증 환자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리 며느리가 이 학교 선생이었었는데 그 친구가 아기를 낳고 우울증이 심한 걸 우리가 몰랐어요. 우리 아들도 몰랐고 그걸 우리가 살폈으면 그렇게 놓치지 않는 건데 그게 심해져 가지고 그 친구가 우리를 떠났어요. 아기 2살 반, 3살 아직 안 된 아들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된 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 주변에서 그걸 살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그 손자아이가 집에 엄마도 없고 저희 아빠하고 같이 우리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자주 왔을 때 제가 써준 시가 있어요. 풀꽃 삼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그게 그래서 나온 시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런 아주 집안이 완전히 뒤집히고 그냥 박살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네 집에서나 당할 수도 있는 당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보살핌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선생님 시를 보면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이 진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예. 나서 피어났던 아름다움이 아니었나 지금 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이제 김지용 선생님께서도 그렇고 인식과 이제 편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토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랭킹 토크인데요. 예.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진행한 국민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한 토크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병원 치료를 받기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을 했거든요. 과연 다양한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추측을 하실 텐데 그 이유는 뭔지 1위부터 공동 4위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대본상에 이 항목이 빠져 있어서 보지 않고 왔는데 우리끼리도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피해서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지. 네, 왜냐면 나 정신과가 이러면 정신과? 이럴 버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거 나 마음이 아파라고 말하면 되는데 나 정신과 갔다 왔어 뭐 이거야? 이래버릴까 봐 왠지 쉬쉬해야 되고 창피하고 이런 것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인식이 바뀔까 인식 봐. 같은 거. 네, 사람들이 선입견, 색안경 끼고 볼까 봐. 선생님은 어떠세요? 여기 사람들이 어떤 걸 고민할 것 같아요, 선생님? 치료를 받기까지 고민한 이유. 네네. 병원 가기 자기가 진짜 그런가를 자기가 인식을 확실하게 못해서 그렇지. 스스로 않을까. 몰라서. 네, 몰라서. 그래 맞아 스스로 몰라서. 내가 거기까지 갔나? 그 왜 이러지? 이렇게 헤매다가 그 못 가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누군가가 옆에 사람이 딱 집어서 저처럼 당신 안 되겠어 내일 나 다니는 정신과에 가자. 그러면 가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맞아. 저는 괜찮아질 것 같아서. 지나갈 것 같아서. 감기처럼 며칠 쉬면 내가 좀 이렇게 좀 잠 좀 푹 자고 그래. 막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면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휴가 갔다 오면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런 것처럼.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과연 현민 씨 공동 4위부터 볼까요 우리? 볼까요? 네. 네. 자 공동 4위입니다. 오 나왔다 경민 씨 바로 나왔다. 4위. 바로 4위. 심각하지 않아서 그냥 두면 나아질 것 같아서 이게 무려 27.6%입니다. 높네요. 꽤. 그죠? 굉장히 네. 높네요. 예. 경민 씨 바로 맞췄어요. 자, 공동 4위. 갑니다.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가보지 않았는데 일단 가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아니 김지영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그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요. 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 맞아. 제일 싫어하거든요. 맞아. 정신과 의사로서 제일 싫어하는 말은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한다. 이거 제일 싫어해요. 그게 아무리 잘 보는 사람이라도 밖에서 볼 땐 또 다른 거거든요. 맞아. 그렇죠, 맞아요. 완전 달라요. 우리가 장기나 바둑 진짜 잘 두는 고수도 초짜가 밖에서 보면 훈수 들 수 있는 게 있어요. 맞아요. 훈수. 그것처럼 저희는 밥만 먹고 이것만 보는 사람인데 잘 낫습니다. 그렇군요. 의사분이 볼 필요도 없고 아들이 보면 아들한테 저 악마예요. 그렇지. 사람들이 다 대중들이 다 좋아하는 박경림인데 아들은 엄마 무서워, 엄마 싫어 이럴 수 있잖아. 엄마 악마예요. 그러니까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자, 3위 볼게요. 짜자잔. 정신과 치료 약물의 부작용을 걱정해서. 이거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혹시나 뭐 말이 어눌해질까봐라든지 좀 내가 늘어질까봐라든지 그게 아니고 예.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평생 먹을까 봐. 평생 먹을 것 같아요. 고혈압약처럼 이거 먹으면 내가 계속 먹을 것 같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맞아요. 많이 듣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 평생 먹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 나태주 씨님께서는 6개월 먹고 그죠? 끊었다고 하셨잖아요. 6개월. 네, 보통은 6개월입니다. 보통은 6개월이고요. 더 짧은 경우도 있고 당연히 평생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치료를 피하다가 너무 늦게 온 경우에 그런 경우에 평생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죠. 2등 볼게요. 이게 30%인데 더 높은 게 있나 봐요. 자, 정신질환은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거라서. 이것도 우리 어렸을 때 교육 잘못 받은 것 중에 하나인 게 문천식 넌 그게 문제야. 정신상태가 그래. 긁어먹었어. 너 의지 박약이야 너는. 남자가 말이야. 아니 남자는 왜 울면 안 돼요? 슬프면 안 돼요? 또 군대 갔더니 너는 군기가 빠져서 그렇다 그러고. 아니 군기랑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죠? 이거 문제입니다 진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그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달리는 말한테 채찍질한다. 그거 왜 잘 달리고 있는데 왜 채찍질을 해요? 그냥 잘 달릴 때는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려고, 그리고 이제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우리가 배웠던 소년의 대망을 가지라, 이런 말도 저는 아주 헛개비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대망이라는 게 그게 이순신 장군 그 갑옷 같아요. 그거 둘러쓰고서 평생 동안 허덕대잖아요. 그냥 자기한테 맞는 조그만 꿈 갖고 예쁘게 사랑스럽게 만족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요즘 잘 안 쓰는 그 격언 중에 하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리고 보이스비 앰비셔스 선생님 말씀하신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선생님 아무나 이순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럼요. 왜 아프니까 청춘이에요. 청춘 안 아파야죠. 그러네, 진짜. 건강해야 돼. 건강한 그럼요. 청춘이지. 말도 아닌 소리죠. 그런 걸로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런 말로 속지 마세요. 네, 1위 갈게요. 병원 치료를 받기까지 고민한 이유 1위! 무려 38%인데요.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문천식 씨. 이거 나왔네요. 저 이것 때문에 창피해서. 정말 망설이시는 분들 네, 많을 거예요. 연예인이 말이야 정신과 한다 그럴까봐 너무 창피했는데 잠깐 갔었거든요. 너무 안 되겠어 갖고. 아까 선생님 고백하시고 저도 잠깐 제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순간 제가 인터넷에다가 고통 없이 자살하는 법 이거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그래서 검색해놓고 뭐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이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 발로 걸어갔거든요, 선생님. 상담을 좀 받았는데 정말 힘들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야, 개그맨이 사람들을 웃겨야 되는 사람이 말이야. 정신과 가고 말이야. 욕먹을까 봐. 이거거든요. 선생님 이거 38%인데요. 몇 년 전에 했으면은 훨씬 더 높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유명하신 두 분께서 이렇게 용감한 자기 고백을 해주셨는데 이런 게 너무 고맙습니다.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뭐 김구라 씨나 이경규 씨나 이런 분들께서 자기 정신질환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와, 이거 진짜 아무나 걸릴 수 있고 또 나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인식을 많이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너무 힘들어 하시고요. 가족분들한테도 얘기 못 하고요. 치료 잘 받다가 가족한테 결국 걸려서 다시 못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김구라 씨는 그게 구라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참말. 참말이에요? 네. 참말이에요. 요즘 네, 나와서 믿겠습니다. 하시는 네. 정말 옛날 얘기 거짓말 같을 정도로 너무 네. 활동 잘하시니까요. 맞아요. 예. 네. 근데 그렇게 진짜 자기 고백,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순서인 것 같아요. 네. 아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진짜. 계속 집에다- 산했다가 집에 가요. 집에다 얘기 않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몰래 나오셨던 것 같아요. 산, 공원 정말 많은 분들 계셨죠.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네. 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문천식 씨? 네, 세 번째 마음 건강 힐링 게임은요, 바로 밸런스 게임인데요. 먼저 시범적으로 경림 씨한테 제 질문을 드릴게요. 이 게임의 어려움이요,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 잡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굳이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자, 최고의 명임씨 박경림, 평생 화만 내면서 살기 대 vs 어떤 일을 당하든 웃으면서 살기. 어떤 일을 당하도 웃으면서 살기. 그렇죠, 맞아. 경림 씨 이미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화만 내는 게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죠. 네. 그거는 국내에서 이경규 선배 아니면 못합니다. 예, 계속 화만 내니까. 이경규 씨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기운이 센 분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한번 여쭤봐야죠. 오늘 나태준 선생님하고 우리 김지용 선생님도 좀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김지용 선생님, 자, 모르는 게 약, 아는 게 힘. 모르는 게 약 뽑겠습니다. 오, 진짜요? 왠지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아는 게 힘으로 쭉 가실 것 같은데. 사실 뭐 지금도 제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겸손하시구나. 아니 뭐 제 주변인이나 아니면 저에 대한 것들도 모르고 있는 게 엄청 많을 거고 알면은 제 마음속에 이제 큰 파문을 일으킬 것들이 뭐 있겠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짧게만 또 저희 정신과랑 연결지어서 토크를 해보자면은 네.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께서 이거를 나의 미래 배우자에게 알려야 될지, 예, 뭐 맞아요. 지금도 모르는데 지금이라도 알려야 될지 등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가 내 첫사랑이야. 저는 그냥 숨기시라고 뭐 굳이 말할 필요 있냐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모든 거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가족 간에도. 맞아요. 굳이 다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나태수 선생님 여쭤볼게요. 어렵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말곤 vs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을 피할 수 있는 기회.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걸로요. 저는 그 나이가 좀 있어요. 세 분보다.
그래서 몰랐어요, 선생님. 예, 남은 생의 날들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제 삶을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하루하루다. 그래서 저는 제 하는 일들을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온 것도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고 꼭 왔으면 좋겠고 뭐 그런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꼭 해야 될 일을 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걸 선택하셨군요. 만약에 저한테 물어봤으면 요즘 표현으로 왜 까방권이라고 해서 까임 방지권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을 피할 수 있는 기회, 요거를 선택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확실히 마음이 좀 열려있는, 마음 근육이 단단한 나태준 선생님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걸 선택하셨네요. 결혼 씨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듣지 못하고 살기. 여러분도 하세요. 한국 말고는 여행, 해외로 못 가기. 야, 이것도 세다. 코로나랑 상관없이. 한국 말고는 네. 뭐 여행 안 가기, 못 네. 가기. 그거 괜찮겠어요? 음악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제가 또 가수 출신이죠. 웃어서 미안해요, 결혼 씨. 너무 크게 웃는데? 미안해. 둘이 뮤지컬을 같이 했으면서도 미안해요. 나 좀 미안합니다. 이럴 거예요, 진짜. 근데 저 왜냐면 네. 음악 없는 세상을 상상 못 하겠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국내에서도 아직 못 가본 곳이 많기 때문에 이 국내 여행을 얼마나 아름다운 곳 많습니까? 맞습니다. 네. 음악을 저렇게 또 좋아하시는군요.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더 외로운 순간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픈데 돌봐줄 사람 없을 때, 이쪽은 대화할 상대가 없을 때. 자, 여러분 선택은 무엇입니까? 문천식 씨는 어떤 쪽을 선택하겠어요? 저는 사실은 대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숨기고 많이 사는 편이라서 음. 대화할 상대가 없을 때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더 외로울 것 같아요. 저는. 말 많이 하고 싶은데 조금 숨기는 게 있어가지고. 그 라디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신기하지, 경련 씨. 라디오 DJ 선배잖아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건 그래요. 청취자 사연을 받아서 많이 청취자 듣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지. 저는요 어제 뭘 먹었고요. 저는요 어제 뭐 애랑 뭐 했고요. 얘기가 쉽지 않다고요. 다음 개편 때 바뀌죠. 예. 그죠? 사담을 많이 하면 바뀔까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역시 선배라 잘하나? 역시. 난 내 얘기 너무 많이 했나 봐. 그런 거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네. 게임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할 토크는 네. 바로 카더라 토크입니다. 카더라 토크. 사실 우리가 그냥 뭐가 뭐래보다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맞아요. 이 뭐래더라 그러면 그게 이상하게 확실히 더 확 와닿고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네. 막 진짜 같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저희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이 지금 문천식 씨 옆에 있는 보드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중독, 낙인, 비용, 위험, 불치병, 유전, 특별한 사람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볼 때 되면 정신건강에 대한 카더라 소식이 적혀 있거든요. 자,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들이 이제 몇 가지 나왔으니까 나오지 않은 궁금한 것들 한번 뜯어볼게요. 자, 그럼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중독부터 보겠습니다. 예. 자, 정신질환 처방약은 중독성이 강해서 못 끊는다 카더라. 자, 이거는 우리 김지영 원장님 하신 말씀이 있겠는데요. 네,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요? 네, 분통합니다. 네, 그 중독성이 있는 약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고요. 그거를 너무 과량으로 사용하거나 과량으로 너무 길게 사용했을 때는 중독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독성이 좀 느껴지면은 그때부터 또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많이들 끊으십니다. 거의 대부분 끊으시죠. 이런 약도 아주 소수 있지만 대부분의 약들은 중독성이 없다. 너무나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방약이지 뭐 마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요. 네, 자.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상황을 좀 더 좋게 해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치료제니까. 전 사실 비용 궁금해요. 비용.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네, 같아요. 비용 볼게요. 비용.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비용. 정신병원은 비싸다 카더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가본 사람이 감기처럼 많진 않으니까. 그죠? 예. 네, 역시 또 너무나 원통합니다. 오늘 오셔서 네. 많이 스트레스 받고 가시는 것 같은데. 아유, 비싸기라도 하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그죠, 이게. 그죠. 네, 진짜 억울합니다. 억울하고요.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비싸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요. 비용은 그 병원의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제 개인 의원에 가냐, 이런 큰 병원에 오냐, 대학병원에 가냐,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10분 상담하냐, 20분, 30분, 40분 시간대별로 또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설문지 같은 그 검사지가 주어질 때인데 그 검사지 용도에 따라서도 다 다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초진을 보면은 한 50분 정도 얘기를 해요. 50분 정도 얘기를 하고 설문지를 한 대여섯 개는 적습니다. 그리고 약도 저한테 받아가죠. 그러면은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200만 원이요. 커더라니까. 네. 200 받고 300. 그러니까 저렇게 인식이 좀 비싸다고 있다니까 선생님. 좀 대... 네. 네. 50분 상담하고 설문지 검사도 한 대여섯 개 작성하고 네. 약까지 받아간도 한 4만 원대 나옵니다. 김 원장님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 네, 왜냐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셨을 때 저랑 뭐 한 20분 정도 얘기를 한다. 20분 얘기하고 뭐 한 2주치 약을 받아간다. 이러면 1만 원대 나옵니다. 네. 저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마 5천 원 이쪽 저쪽일 거예요. 네. 나이 많은 사람은 네. 약도 싸게 주잖아요. 아. 치료비도 네. 치료비도 싸게. 그러니까 뭐 짧게 진료 보고 가신 나는 시간도 없고 사실 깊게 얘기하기 싫은 약 먹으니까 너무 좋다. 10분 미만으로 뭐 진료하고 약만 받아가시면은 진짜 말씀하신 금액 나오기도 하고요. 네, 절대 안 비쌉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도 꼭 절대 아니라는 거 비용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마시고요. 편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유전 볼까요? 유전 궁금해. 이게 유전적인 건지. 예, 뭐 집안 내력이다 이런 카더가 있었거든요. 볼게요. 유전. 이거 봐요. 정신질환은 유전된다 카더라. 이거 확실하게 좀 밝혀주시죠. 유전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 내역에 고혈압 있는지 당뇨 있는지 다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암 있는지. 저희 집안은 고지혈증이 있거든요. 네. 그것처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 중에 유전력이 가장 강한 병 중 하나인 이제 조현병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부모 중 한 분이 조현병이세요. 네, 아버지가 조현병이에요. 안타깝게. 그러면 그 자녀는 조현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아까 선생님 조현병 자체가 뭐 1%에 대면 하셨잖아요. 1% 누구에게나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녀에게 올 수 있는 확률. 근데 자녀는 네. 어쨌든 유전자가 연결이 되는 거니까 30%? 저도 한 30%? 시인님께서는 혹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한 10% 정도. 네, 10%입니다. 10%요? 그럼 네. 생각 걱정하는 것보다는 낮은 편인데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것보단 낮아요. 가장 강한 유전성을 띠인 조현병의 경우에도요. 그러니까 사실 우울증도 내력이 있으면 더 위험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울증 일반인분도 그냥 10%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유전성이 있어도 사실은 안 걸리는 경우가 더 많고요. 우리도 뭐 사실 결혼할 때 막 다 가게도 조사하지 않잖아요. 뭐 암이 있는지, 그렇죠. 네, 뭐 고혈압 있는지, 당뇨 있는지 가게도 그리면서 조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정신질환도 그 정도 신경 쓰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뭐 집안이 좀 차분하고 좀 우울까지는 아니어도 좀 조용한 집안, 이건 가풍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별개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디까지가 성격이고 어디까지가 문화권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냐 이거를 감별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다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너무 재밌으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카더라. 위험 어때요? 위험. 과연 무엇을 가장 위험하다고 네. 오해를 하는지. 이거죠.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 카더라. 이게 왜냐면요, 선생님, 뭐 갑자기 욱할까봐, 또 누구를 공격할까봐 그런 카더라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뉴스에도 정신질환을 앓으시던 분들이 이제 막 일으킨 범죄나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다들 불안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와이프랑 길을 걷는데 제가 보기에도 조현병 증상이 심한 분이 가끔 길에 계시잖아요. 하늘 보면서 소리 지르시고 이런 분이 계신데 있어요. 예, 와이프가 저기 오빠네 환자 아니야? 라고 하길래 제가 그런 것 같아.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너는 정신과 편견 없앤다고 하는 의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서 왜 이거 피하자고 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그러니까 치료받지 않은 정신질환자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네요.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 환자분이나 조울증 뭐 증상이 심할 때는 당연히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치료받는 환자분의 강력 범죄율은 일반인보다도 더 낮습니다. 통계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는 치료받고 있어라고 오픈하는 분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안전한 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기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우리가 정말 오해와 편견이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제가 뭐 상담만 안 받아봤을 뿐이지 저도 갑자기 막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그럼요.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할 정도로 아이한테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버릇없이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네, 있죠, 있죠. 누구나 살면서 사실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그 이제 정도의 차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그 성향이 울컥하는 것이 강하다. 그래서 오스 구시라고 하는 미국의 인류학자가 네. 1948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민족성을 연구를 했는데 국왕과학적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국왕과학주의요? 국왕과학적 입으로 강하게 네. 뱉어내고 상처 주고. 강한 자극을 또 받고 매운 거 그래서 탁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 쓰는 사람 입장에서 말할 때는 울컥하는 거 이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한테나 울컥이 있어요. 저는 울컥이 너무 많거든요. 선생님 인자해 보이시는데요. 선생님. 늘 울컥해요. 근데 그 울컥할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시 쓰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시한테 맡깁니다. 시한테. 울컥하면 그걸 시로 표현해서 시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울컥이 이제 10 정도 올랐을 때 6, 7 정도로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내 울컥을 안 들키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경린 씨 뭐 엄마로서 아들한테 화낸다고 걱정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님은요 굉장히 뭐 심한 분이 아니셨는데도 시대적으로 저한테 상놈의 자식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게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남편문 씨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문익점 후예라고 몰락해서 양반 가라는데 우리 엄마 이상하게 상놈의 자식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저는 그냥 듣고 넘겼어요. 잘 넘겨서 큰 영향 없으니까 경민 씨 너무 웃겨도 아들한테 악영향 갈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말은 아직 안 해봤는데 네, 요즘 엄마도 그 말 안 하잖아요. 저랑 왜냐면 남편의 성이 같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참아. 그러니까요. 네. 네. 카더라 토크하면서 느낀 게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나도 오해를 많이 했구나. 그렇죠. 네, 지금 아마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이건 오해였구나, 편견이었구나, 맞아요. 우리 이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 하셨을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기백을 준비했습니다. 문천식 씨, 저기 있는 예쁜 자기백, 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바꿔볼게요. 예. 선물이 야. 가득 들어있네. 오늘 자, 이 자기백 안에는 네. 오늘 우리가 토크한 정신건강에 대해서 오해도 들어있고 명언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요? 자, 문천식 씨가 무작위로 뽑아서 예. 두 분께 좀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네. 나중에 열리기. 어휴. 딱 운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자기 거 열으라고. 이거 열어라. 네. 운명이에요. 이거 노란 거. 요거 선생님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노란색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네. 그래. 운명적으로 열린 거. 예, 열린 네. 거. 자, 자, 자기 백에서 선물 하나씩 드렸습니다, 제가. 과연 열어요? 명언이 나올지 오해가 나올지. 진짜 오해 또는 명언. 오. 네, 제가 견문이 짧아서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말을 해주셨네요. 너무 좋은 말을 해주셨고요. 치유에는 시간이 걸리며 도움을 청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다. 마리스카 하기테이 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여배우 분이신데 그래요? 네, 그런 말씀을 야, 치유에는 다시 한 번만요. 치유에는 시간이 걸리며 도움을 청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다. 좋은 말이네요. 병이 생겼을 때 1년 동안 생겼으면 고치는 데는 3년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네. 말이 예. 아픈 게 이제 원인이 1개월이 걸렸으면 고치는 데는 3개월이 걸립니다. 네. 그 얘기가. 진짜 시간이 걸리고. 그 용기를 내야 되겠군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엉덩이에 뾰루지 났는데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말을 할까 말까 한 3일 고민했거든요. 그 고민되죠. 고민되죠. 창피한 부부끼리도.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것도 그런데 마음의 병은 더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죠, 선생님? 그래도 결과는 왜 얘기를 안 해줘? 얘기를 했어요? 예, 힘들게 했는데 잠깐은 무시를 당했지만 샤워를 해라. 평소에 위생에 앉아서 잠깐 무시당했지만 잘 치유가 됐습니다. 네. 경민 씨 그런 거 좀 후토크 좀 물어보지 마세요. 얘기를 안 하는데 다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창피하네요. 네. 네. 우리 나태주 선생님. 와. 굉장히 와 대박. 내가 쓴 시네. 보시죠? 예, 내가 쓴 시. 선생님의 시가 나왔어요. 아주 행운입니다. 예. 날마다 사는 게 행운이고 기적인데 네. 오늘 특별한 행운이 저한테 왔습니다. 읽어볼까요? 네. 네. 다시 중학생에게 나태주.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버스를 놓칠 때도 있단다. 잘못한 일도 없이 버스를 놓치듯 힘들 일 당할 때도 있단다. 그럴 때마다 아이야, 잊지 말아라. 다음에도 버스는 오고 그 다음에 오는 버스가 때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야,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너 자신임을 잊지 말아라. 너무 좋네요. 네. 진짜. 다시 중학생에게. 와. 실은 이 시는 그 중학생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예. 그 중학생들이 의외로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사춘기 초입이고 그야말로 질풍노도인데 그래서 저 애들한테 무슨 소리를 할까 그러다가 쓴 건데 의외로 제가 초중학교, 대학교 많이 강연을 가는데 제일 그 마음에 와서 타는 아이들이 중학생이에요. 그리고 이 중학생들한테 잘해야 돼요. 가소성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뭉쳤다 이게 새로 생겼다 하는 그 기간이 제일 강한 때이기 때문에 얘들한테 잘해야 나중에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중학생한테 아주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시 썼어요. 아, 너무 진짜 좋은 시예요. 아름다운, 네. 네. 근데 정말 선생님, 이 뭐 우리가 이제 정해진 나이가 있지만 평생 중학생의 마음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항상 그럼요. 혼란스럽고 힘들고. 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 힐링 토크 콘서트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자, 문천식 씨, 예. 오늘 이렇게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예. 힐링 토크 콘서트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알량한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저 자신을 굉장히 몰아붙이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자연스럽게 좀 제 이야기도 꺼내놓고 우리 김지용 원장님과 나태주 선생님께 좋은 얘기 듣다 보니까 적잖이 힐링이 좀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개인적인 뭐 물질적인 욕심보다도 아무리 40대 중반이면 아빠지만 그래도 저 자신, 그럼 중학생이라는 표현도 왔지만 제 마음에 아이가 있거든요. 이 아이를 좀 앞으로 좀 들여다보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참 힐링과 꼭 친구처럼 따라다니는 단어가 위로 같아요. 그렇죠. 네. 위로. 오늘 이 힐링 토크 콘서트에 위로와 힐링이 함께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도 조금은 1도 정도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네. 저희가 기대를 해보면서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지쳐 있잖아요. 이렇게 지쳐 있을 때 물론 이제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희망이 우리를 버티게도 해주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 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도 끝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존경하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편견, 오해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늘 제가 특별한 모임, 특별한 장소에 왔습니다. 어렵지만은 잘 견디고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려면은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은 둘이서 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멀리서 이 터널 같은 코로나19 이 상황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짧은 시 하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부, 오래 보고 싶었다. 오래 만나지 못했다. 잘 있노라니 그것만 고마웠다.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어, 네, 선생님. 멋있죠. 네. 자, 오늘 마음의 투자에서 함께 하셨는데요. 얘기 들어보시면서 그래? 문천식 개그맨인데 늘 행복한 거 아니었어? 하시거나 또는 선생님 말씀 또 원장님 말씀 들으시면서 나도 그럼 얘기 잠깐 나눠볼까? 상담해볼까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전화 한 통 주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577-0199입니다. 1577-0199 이 번호 잊지 마시고요. 내 마음이 좀 힘들다.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요. 이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함께 인사를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네. 다 같이 약속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돌보기로 다 같이 약속.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